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리관계, 즉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그 효력, 즉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를 확인한 것이죠. 이러한 등기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규정에서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 있으면 그 성립, 즉 효력을 위해서 등기를 해랍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라 함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부동산이라 하면 이 법률 행위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때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등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했다면 법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권리 변동, 즉 권리의 취득을 위해서, 권리의 소멸을 위해서 등기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규정을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제처라는 사이트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또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물권 변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에 따른 규정을 보면 민법 제2편 물권편에서 186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이 있다면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을 인정한답니다. 법률 행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한 계약을 했다면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효력, 그 성립을 위해서는 결국 등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등기부상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은 변론을 하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이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왕 보신 김에 이어지는 187조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87조 규정은요, 186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죠. 이 법률 행위는 등기를 요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속에는 상속이 있죠. 상속은 피상속인, 즉 상속을 당하는 그 분에 대한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권이 있는 순위 상속인에게 자동 상속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망하면 모든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그에 따라서 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법률 행위와 차이점은 상대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한다면 상대방이 있습니다. 가령 매도인, 매수인 또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같은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상속은 당사자가 없죠. 또한 법 규정에서 상속은 그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하니까
그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즉시 상속을 하는 겁니다. 즉 취득이 등기 없이도 되는 것이죠. 공용징수는 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공용징수의 모습은 일반적인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공원을 만든답니다. 또는 도로가 난대요. 이러한 행위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에 준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이라는 협의취득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이 속에 1번지부터 100번지 사이에 있는 이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협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가령 여기 있는 3번지가 또는 10번지가 협의가 안 될 경우, 이 사람은 도저히 주인을,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 10번지는 절대로 협의를 못하겠다, 못 팔겠다 라고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협의되지 않는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과의 재결을 거치죠. 첫 번째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번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 재결서를 만듭니다. 이 3번지 소유자는 도저히 그 행방을 찾을 수 없고 10번지 소유자는 도저히 못 팔겠단다. 또는 도저히 금액이 작으니까 협의를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재결서 속에서 재감정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이 통지 또는 통지가 안 된다는 사실 또는 금액이 새로 재감정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재결서의 내용에 넣고 재결 일자를 기재하죠. 재결 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재결 일자가 가령 2023년 1월 30일이라 하면 이전에 이 재결서 속에 있는 3번지 또는 10번지 소유자에 대한 재결 금액, 즉 보상 금액을 공탁을 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그러면 이 재결한 날짜에 소유권을 원시 취득,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 거에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률을 만든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적인 이제 일부 사인들은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용징수를 하면 이렇게 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협의가 못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재결서를 작성하고 이 재결서에 기해서 이 날짜에 토지를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취득을 한 것이죠. 이러한 수용 단계가 이 공용징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법률 행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죠. 상대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수용은 원시 취득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상대방이 없고 법률 규정 속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판결이나 다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후 시간에도 보겠지만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행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매월 며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이행 판결, 또는 돈을 지급해라 라는 이런 일정한 이행을 요구하는 판결은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확인 판결도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가령 A 것이야 또는 B 것이야 라는 확인만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187조에서 요구하는 판결이 아니죠.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서 말하는 판결은 결국 형성 판결에 한정합니다. 형성 판결은 일정한 판결로 인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가령 A와 B 사이에서 공유물 분할한다 라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이죠. 또는 이혼한다 라는 그러한 판결 선고로 인해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즉 집행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또 구체적으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한정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와 기타 법률 규정. 경매는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합니다. 즉 그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내가 입찰하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매수인으로 바뀌어서 잔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법률 규정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때에도 내가 입찰해서 잔금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결국 그 상대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상대방은 있지만 상대방의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그 내용이 많지만 그러한 내용은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 공용유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같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하죠. 그렇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랍니다. 단서조항이 있죠. 취득은 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하지 못한답니다.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있으면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그 내용이 있다면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내가 처분하지 못하니까 결국 팔기 위해서라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처분은 무조건 판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대출을 한다든지 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결국 등기를 해야 한다는 소리겠죠. 이쯤 보고 다시 돌아와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 권리의 변동, 그 취득 또는 소멸을 위해서 어떤 등기를 해야 그 성립을 인정합니다. 결국 이 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오늘은 기본적인 이 부동산 등기 제도가 과연 어떤 취지인지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학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연역과 그 내용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